자, 챕터 16 전체 관측. 누누이 말하지만 천체는 뭐 개념 하나 배워서 한 문제 풀 수 있는 성질이 아니에요. 여러 개의 개념을 모아서 겨우 한 문제 풀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한테 문제를 아마 이게 챕터 16에서 한 4개 챕터 5개 챕터 정도가 묶어져서 한 문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첫 술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오늘 배운 거 가지고 뭐 다 문제 풀 수 있다 그럴 수는 없어요. 문제는 어떻게든 지금부터 풀어야죠. 풀다가 막히면 막히는 거 질문하고 또 다음번에 공부한 거 엎어서 또 해보고 그래야 됩니다. 그러지 않냐고 한 4주 5주 모아놓으면요 나중에 풀량이 너무 많아요. 그럼 깨끗하게 새벽에 3회 학원이 깨끗한 요 한해 선배들처럼 돼요. 그러고 나서 과거 합격 당하면 선생님 그때 천체 왜 안 푸른 패감에서 왜 안 가르쳤냐고 또 나한테 하소연하네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천체를 관측하는 데 있어서 천구란 걸 준비해 볼 수 있죠. 지구가 이렇게 있네요. 지구의 자전축을 쭉 연장해서 어차피 우리가 별까지 거리에 대한 감은 없습니다. 물론 별까지 거리를 측정한 여러 가지 방법들은 또 다음에 배울게 할 겁니다. 근데 딱 보자마자 저 별은 8광년 거리 있다. 저 별은 100만 광년 거리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니라고요. 그래서 모든 별이 모여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대한 구를 그릴 수 있겠고 이거를 천구라는 이름을 씁니다. 지구의 적도를 이렇게 연장할게요. 그래서 천구의 적도가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네요. 이걸 천구의 적도라는 이름을 씁니다. 우리 지구의 위도가 있죠. 지구 위도가 위도 0도예요. 그래서 천구의 적도를 델타를 쓰면서 이걸 적위라는 이름을 씁니다. 적위를 요걸 0도 쓰겠습니다. 지구의 북반구에 해당하네요. 그래서 천구의 북반구에 해당하는 것들은 적위값이 0보다 더 크다 하겠습니다. 지구 자전축의 진북극이라는 이름을 쓰는데요. 자전축의 북극. 그래서 여기가 위도 90도가 됩니다. 쭉 연장해서 보니까 폴라리스라는 북극성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놈은 적위값을 플러스 90도로 삼습니다. 그럼 뻔하게 천구의 남극도 있을 텐데요. 여기는 마이너스 90도라는 적위값을 제시하겠습니다. 물론 지구의 남반구와 같이 천구의 남반구는 마이너스 적위를 주겠다고요. 플러스 적인 별이 중요할까요? 마이너스 적인 별이 중요할까요? 플러스. 물론 둘 다 중요합니다만 플러스가 훨씬 더 중요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지평좌표계로 옮겨보면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중위도에서 보면 이런 그림인데요. 지평좌표계에서 폴라리스에서 수직하게 나중에 수직권이라는 이름을 쓰는데 수직권은 그냥 단지 방해각이 같을 뿐이에요. 거기서 수직하게 내리다 보니까 여기가 북점 쓰겠습니다. 북점을 기준으로 시계 방향 돌립니다. 자, 어느 손으로 돌리고 있습니까? 오른손. 오른손입니다. 오른손은 시계 방향 돌리고 나중에 왼손은 반시계 방향 돌릴 거예요. 예. 시계 방향 돌리면서 90도 되겠네요. 여기가 동점. 180도 돌리니까 남점, 270도 돌리면 서점 이렇게 쓰겠습니다. 예. 여기 우리 지구 하나가 있다고 생각하면 자전축의 연장 어차피 더 밑에 더 있죠. 자전축을 쭉 연장하게 폴라리스를 했습니다. 여기에 수직하게 지구의 적도의 연장한 천구의 적도가 이렇게 그려져요. 예. 그래서 천구의 북반구는 이런 그림이 천구의 북반구로 그려지겠고 천구의 남반구는 이런 식으로 천구의 남반구가 그려지게 됩니다. 우리가 천체를 관측하는 데 있어서 지구가 움직입니다. 지구가 자전 및 공전하죠. 그래서 돋보기 운동이라는 것은 지구의 자전에 의한 일주 운동과 지구의 공전에 의한 연주 운동으로 구분돼야 됩니다. 이 주는 주기할 때 주자예요. 그래서 하루가 주게 되는 1년이 주가 되는. 알겠습니까? 그래서 몇 시간 동안 보았잖아 라고 한다면 자전에 의한 일주 운동을 고려해야 되겠고 반면 다음 날 보았어. 일주일 뒤에 보았어. 한 달 뒤에 보았잖아. 이런 식으로 한다면 공전에 의한 연주 운동을 고려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 되겠다고요. 지구가 자전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자전합니까 하면 우리나라 이렇게 그릴게요.
서해 바다고 동해 바다네요. 그래서 지구자전이 이렇게 돕니다. 서에서 동으로 돕니다. 지구자전 어느 방향이라고? 반시계. 서에서 동으로 반시 방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주 운동은 동에서 태양이 동쪽에 뜨고 달이 동쪽에 뜨고 별이 동쪽에 떠서 그래서 동에서 서로 가는 시계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요. 물론 중간에 남쪽 하늘 지나는 알겠습니까? 그래서 저기 값이 0이 되는 천구의 적도 있는 놈들은 천구의 적도 따라서 이런 일주권을 보는데요. 동남서쪽 하늘로 그렇게 움직여 나가게 됩니다. 일주 운동하는 속도가 있어요. 시간당 15도가 되는데요. 여기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당 15도라고 하는 것이 방위각으로 15도가 아니에요. 일주 운동하는 게 동남서 할 때 이렇게 가는 이 각도가 15도 각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면에 투영하면은 지면과의 각도가 15도, 방위각으로 15도 도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적도의 일주권 이런 그림이에요. 그래서 저기 0도가 되는 천구의 적도에 있는 놈들은 동쪽에서 수직하게 계속 떠올라요. 동쪽에서 수직하게 계속 떠오르니까 방위각이 90에서 고정되어 있어요. 정오에 머리 꼭대기 있고 U엔 서쪽으로 방위각 270도로 순간 넘어가 버려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은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그러면 방위각 15도 도는 거 아니네요. 이렇게 외우겠습니다 하는 놈들이 나와요. 근데 방위각 15도 도는 데가 있어요. 지구에 딱 두 군데 있어요. 어딜까요? 북극남도. 그렇죠. 적위가 90도. 뭐가 90도라고요? 적위요. 이제 그니까 위도. 실수. 저기 90도가 되어 있는 폴라리스는 머리 꼭대기에서 안 움직여요. 물론 이제 우리가 이미 세차 운동이라는 것을 배웠죠. 세차 운동을 통해서 뭐 움직여요. 근데 그게 하루 동안 볼 수 있는 성질도 아니고요. 사람이 한평생 살아서 세차 운동을 통해서 움직이는 걸 볼 수 있는 성질도 아니에요. 근데 북극 또는 남극에서는 지면과 나란하게 일주권이 형성됩니다. 자, 지금 어느 손으로 돌렸습니까? 왼손. 야, 아니 왼손. 오른손이잖아. 오른손. 뭐하는 거야? 집중하네 집중. 일주권이 어느 쪽으로 형성된다고? 오른손. 시계 방향으로 시계. 가요. 알겠습니까? 예. 시계 방향으로 가요. 적도에서도 동해에서 떠올라서 수직하게 떠올라서 서로 이렇게 가고요. 우리네 일주권 여기도 동해에서 떠서 남쪽을 지나서 서쪽으로 가요. 알겠습니까? 물론 북쪽은 또 반대가 되는데 지금 여러분한테 북쪽까지 가르치기는 너무 일이 많아요. 동남서쪽 하늘 시계 반시계도 모르는 놈들도 있고. 누구냐? 근데 북극은 어떻습니까? 하면 이렇게 가죠. 네. 그래서 이 각도 15도 도는 걸 그대로 내리면 방위. 지면과 방위각도 똑같이 15도 돌아요. 근데 이거 특수한 케이스잖아. 예. 이거 다 외우라고 내가 이 그림 합니까? 아니죠. 그림을 그릴 줄 알면 좋겠습니다. 그림. 이 그림을 그릴 줄 알면 좋겠다는 거예요. 알겠어? 자, 아까 폴라리스 이게 누구라 저기가 얼마 된다 했습니까? 하면 저기가 플러스 90도 되는 저기라 했습니다. 예. 천구의 적도요? 여기는 저기가 영. 마이너스 저기가 0도였고요. 그러면 우리가 적의 델타가 같다 의미는 무엇입니까? 한데요. 여러분 지난주에 남중고도 공식 배웠죠. 90-위도 플러스 적이. 어차피 위도가 바뀔 건 아니기 때문에 관측자 하나가 정해진다면 90-위도에 플러스 적이 얘는 남중고도가 동일하다 되겠다고요. 근데 남중고도가 동일하다는 것은 결국엔 일주권이 같다. 동일하다 됩니다. 네. 천구의 적도가 있고요. 지구의 공전에 의한 그래서 태양의 움직임길 황도가 있는데요. 황도가 이런 식으로 그려낼 수 있겠네요. 천구의 남반구에 있는 여기가 동점입니다.
천구의 북반구의 제일 높은 여기가 하지점이 됩니다. 천구의 적도하고 황도가 만나는 두 개의 지점이 있는데요. 예. 네. 마이너스 쪽에서 플러스 저기로 가다가 만나는, 춘분점. 겨울에서 여름 가다가 만나는 여기를 봉춘자 쓰네요. 춘분점이라는 이름을 쓰겠고요. 플러스 쪽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가다가 만나는 여기는 추분점이 됩니다. 예, 추나 추동되는 거죠. 그래서 춘분점은 나중에 적경 알파로 볼 때 적경 알파 0시 잡고 조기 델타 0도 잡았습니다. 예. 하지점 적경 알파 6시 잡고요. 조기 델타 23.5. 플러스 23.5도 잡습니다. 추분점이요. 12시. 12시 방향에 조기 델타 영. 0도 잡고요. 동시점 18시 방향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23.5도의 조기가 되는 바입니다. 그렇습니다. 태양은 황도 따라서 추분점에서 하지점을 거쳐서 추분점, 동시점 오는 자 어느 손 움직이고 있다? 왼손. 왼손으로 적경이 증가되는 방향으로 태양이 움직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천구 적도상에서 황도 라인을 한번 성도에서 황도를 한번 그려보는데요. 여기 조비 델타를 볼 때 여기가 0이고요. 예. 즉 이게 천구 적도 라인이에요. 황도를 그리면 이런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0시, 6시, 12시, 18시, 다시 24시, 0시 되겠다고요. 예. 왜 이렇게 시 단위로 쪼개놨습니까? 360도 단위로 쏘갤 수 있겠는데 하는데 적경 1시 차이 나는 게 남중 시각 1시간 차이 납니다. 네. 황도의 대표적인 별자리 12개가 있는데 4개만 외워도 된다. 4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춘분점에 있는 물고기. 놈이 물고기 자리고요. 하지점 쪽에 있는데 쌍둥이. 쌍둥이 자리가 됩니다. 12시 추분점 방향에 있는 놈이 처녀. 처녀자리입니다. 18시 동시점 방향에 있는 것이 사수. 금수자리가 되겠습니다. 사수자리라는 말은 너무 옛날에 썼던 말이에요. 20세기에나 쓰던 말이에요. 그래서 적경이 증가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고요. 태양이 움직이는 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일주권은 뭐하다? 천구의 적도와 나란하네요. 그래서 처녀 자리나 물고기 자리, 조기 델타가 0도인 놈들은 천구의 적도와 같은 이런 패턴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적인 놈들은 어떻습니까? 근데 이런 그림을 보이네요. 대표적으로 쌍둥이 자리와 같은 곳에 있는 곳이 여름날에 하진날의 태양인데요. 그럼 생각해보면 하진날 이걸 보면 낮의 길이가 12시간보다 길죠? 길어요. 네. 그 말은 떠있는 시간이 길어요. 그래서 저기가 크다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한데요. 볼까? 저기가 크다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면 당연히 남중고도가 높다. 높다. 높다 되겠고요. 예. 그리고 남중고도가 높은 하진달의 태양은 지면 위에 더 오래 떠 있죠. 네. 지면 위 있는 시간이 길다. 떠 있는 시간이 길다. 그만큼 길다 되겠다고요. 그리고 나서 저기가 너무 커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는데요. 우리가 폴라리스 북극성은 말입니다. 예. 얘는 저기가 플러스 90도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얘는 항상 떠 있어요. 즉 낮에 태양 때문에 안 보일 뿐 지면 위에 떠 있어요. 어디까지가 그렇게 떠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한다면 플러스 90도 되고 그럼 여기 90도에서 깔짝깔짝하면서 이 지방의 위도만큼 저기 차이가 나는 놈이 북쪽을 쓱 지나갑니다. 그래서 저기 델타가 90-위도까지 되는 얘네들은 지면 위에서 앉습니다. 이걸 나중에 뭐라 부릅니까 하면 주극성이라는 힘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네 태양은 떴다가 지죠. 예.
일출일몰하네요. 그래서 출몰성이라는 힘을 쓰는데요. 여기 저기는 플러스 90 마이너스 위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마이너스 90 마이너스 위도까지 적응값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이너스 90도는 천구의 남극에 있는 이런 놈들은 당연히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남반구를 대표하는 별자리가 뭡니까 하는데 북반구 쪽은 우리가 동양에서 북두칠성이라는 힘을 쓰는데요. 예, 남주자성 쓰고 있습니다. 남주자성을 우리나라에서 볼 수는 없어요. 왜냐니까 이쪽에 있기 때문에 안 보여요. 예. 그래서 여기까지가 전몰성이라는 힘을 쓴다고요. 예. 이해됐습니까? 예, 이 그림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 다 쓰기 어려우면 사진 같은 거 찍어놔가지고 하든지 오늘 수업했던 동영상 역시 단톡에 올려놓을 겁니다. 뭐 그걸 이용해서 다시 재복습하든지 여러모로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색깔 빨간 거 파란 거 확실히 써야 되겠고요. 집에서 여러분들 복습 안 해놓으면 이거 안 그려놓으시면 이 수업 못 따라옵니다. 익숙해질 때까지 100번이고 1000번이고 그려보셔야 됩니다. 남이 하는 거 구경만 하면 자기가 될 리가 없어요. 자, 위도 0도를 봤습니다. 적도네요. 적도 쪽에선 폴라리스 그게 그 지방에 위도를 했습니다. 당연히 지면에 딱 박혀 있습니다. 이쪽 지평선에 있네요. 그리고 나서 일주권들을 그려보면 다 이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중국성 없고요. 전몰성 없어요. 100% 출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나라로 오면서 아예 북극 가면 어떻습니까 하면 천구의 북반구에 있는 놈들은 모두 다 중국성입니다. 예. 그래서 50% 쓸게요. 천구의 남반구에 있는 것들은 북극점에서는 안 보인다고요. 전몰성. 전몰성 50% 되겠고 출몰성 없어요. 그 말은 적도에서부터 위도가 증가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중국성의 비율은 당연히 증가하죠. 전몰성 비율 역시 어떻게 된다고? 증가하겠네요. 반면 출몰성의 비율은 감소합니다. 되겠어요. 외워서 풀 수 있는 성질은 아니라 했습니다. 그림 한번 그려보면 뻔하게 나오는 거예요. 있긴 해요. 물론 여러분의 기억력이 무한대로 좋아가지고 한번 외워놓은 거 절대로 안 까먹어 하는 그런 기억력이면 위도가 증가하면서 중국성의 비율이 증가한다, 전몰성의 비율이 증가한다, 반면 출몰성의 비율은 감소한다 이렇게 글자를 외워주시면 됩니다만은 내가 당신들한테 그런 식으로 가르치고 싶은 생각은 1도 없고요. 알겠어? 예. 정리해 주십시오.
여러 교재에서는 이 충분점과 충분점 위치를 바꿔놓는 그림이 여러분 가지고 있는 쇠페이스 책도 마찬가지인데요. 바꿔놓은 그림들이 훨씬 더 많이 시중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내가 저 그림을 더 강조하는 이유는 자, 어떤 문제를 하나 줄게요. 춘분날 합니다. 춘분날 해볼게요. 그러면서 자정하니까 또 몇 시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던데 춘분날 자정 밤 12시에요. 그러면 어떻게 그려야 됩니까? 일단 십자선 하나 긋겠다고요. 지금 내가 칠판이니까 이렇게 했지. 여러분이 풀 때는 연수에다 이렇게 끄니까 여러분 가슴 앞쪽으로 칠판 쪽으로 향한 쪽이 0시 0시 충분점 방해 되겠고 6시 12시 18시 이렇게 되겠습니다. 알겠나요? 충분날 하니까 태양을 0시 방에 박아놔라 했습니다. 자정이라 했기 때문에 지구는 없고 우리나라는 태양과 완반점 반대쪽에 그래야 자정 밤 12시 잡아놓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놓고는 남방 잡으면 몇 시 방이야? 12시 방이 되겠다고요. 이해됐어? 그리고 이쪽으로 서방향 잡으면 6시가 되겠고 동방향 잡으면 18시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평 좌표계 상에서 별 A, B, C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방해가 90도에 지면에 빡 박혀있는 별 A와 딱 남중에 있는 별 B 그리고 서쪽 지평선에 걸려있는 별 C 말입니다. 예. 이때 요 라인은 천구의 적도 라인을 쓸 수가 있겠는데요. 천구 적도니까 A, B, C는 기본적으로 저기가 모두 다 0도인 놈들입니다. 예. 즉 A는 6시간 후에 이쪽에 B는 6시간 후에 C 쪽에 와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요. 예. 이해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나중에 적 위를 그릴 텐데요. 천구의 적도에 수직하게 조기선을 그을게요. 이해됐습니까? 예. 적경선을 그을게요. 그럼 여기 적경이 몇 시입니까? 6시 18시. A 쪽이잖아. 네. 동쪽이잖아. 18시죠. 18시네요. 예, 여기가 18시 라인이에요. 이쪽이 남중하는 12시 라인이고요. 예. 직각 잡고 여기가 6시 방됩니다. 이해됐습니까? 뭐 얼마든지 또 직각 잡아서 이쪽이 9시 라인 직각 잡아서 15시 라인들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확인됐습니까? 네. 정리해 주십시오. 천구가 평면이 아니잖아요. 공면이에요. 네. 그걸 나름 평면처럼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방위가 90도를 봤습니다. 오른 위쪽을 향하는 천구의 적도를 그렸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여기가 별 A가 있었다 했네요. 플러스 조기를 가진 놈들의 어차피 천구의 적도가 나란 일주권을 가지겠고요. 마이너스 조기를 가진 놈들도 역시 일주권을 이렇게 가집니다.
앞에서 우리가 적경이 작다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네요. 우리가 알파 적경이 동일하다는 것은 남중 시각이 동일하다, 즉 동시에 남중했다라는 걸 쓸 수 있겠고, 적경이 작은 놈이 먼저 남중한다라는 말을 쓰겠는데요. 그래서 12시짜리가 먼저 남중했는데요. 18시 A보다 말입니다. 물론 C는 적경이 6시로 더 작았으니까 6시간 전에 B가 남중하기 6시간 전에 이미 남중했었다는 그런 별입니다. 이해했습니까? 자, 근데 적경이 작은 별은 그럼 먼저 남중했으니까 먼저 뜨는 거 아니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텐데요. 적위가 동일하다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적위가 동일하지 않으면 먼저 뜬다라고 보장할 수는 없어요. A의 요놈의 청구적도에 수직하게 그렸다 했습니다. 여기 A'의 별을 보았습니다. A'의 별은 적경이 같은 놈입니다. 예, 여기 A 더블 줄게요. 이것도 적경이 같은 놈들입니다. 근데 A가 뜰 때 A'이 이미 뜬 지 한참 된 놈이고요. A' 뜨기도 전인 놈이에요. 맞죠?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적경이 같지만은 같이 뜬 건 아니에요.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방위각으로 움직인 각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는 거예요. 방위각으로. 얘는 이렇게 가는 동안에 12시간 걸리겠죠. 이해했어요? 12시간 걸리니까 평균적으로 180도 같습니다. 평균이라는 것은 등속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면 A'이라는 놈은 어떻습니까? 하네요. A'이라는 놈은 12시간 동안 이렇게 가 있습니다. 방위각으로 보면 180보다 어때요? 가요. 더 많이 가 있어요. A 더블 프라임이라는 놈을 보면 어떨까요? 12시간 동안 이렇게 갔는데 그보단 좀 적게 가고 있죠. 맞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A하고 A 더블 프라임, A하고 A 프라임 값이 이놈이 별이 일주운동 이렇게 하면서 똑같이 이렇게 왔다고요. 방위각으로 시간당 15도 도는 거 아니라 했습니다. 알겠나? 그림을 잘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문제에서 이런 형식으로 그림을 그릴 거예요. 적도좌표의 십자선, 지평좌표의 십자선 놓고 그릴 것이겠고, 항상 청구적도 그리고 플러스적인 놈도 그리고 마이너스적인 놈도 그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뭐 이렇게 투영시켜서 그리든지 다양한 문제에서 나오는데요. 집에 가셔서 내가 했던 거 똑같이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 수업 중에 이거 다 그려라 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한번 그리는데 또 어려움도 분명히 겪을 거고 또 하지 말랬지만 또 지운다고 또 시간도 많이 쓰고 그럴 거예요. 한 방에 처음부터 이쁘게 그리지는 않을 거예요.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이거 내년 이맘때쯤 실전 이제 조금 더 있어야 되죠. 내년 12월에 합격자 반 연구 선배점 이제 들어가야 될 건데요. 들어가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네. 합격자 반 안 들어갈 거면 이 학원 다닐 이유가 없는 거야. 그때 이거 한번 그림 그리겠다고 하는데 아우씨 동사도 안 그리죠. 시계 반시계 헷갈려. 그리지 않았으면 하겠다고요. 정리해 주십시오. 색깔 많이 쓰시고 빨간 거 파란 거 쓰시고 하라고요. 선생님 이러면 사진 예, 사진 찍으세요. 어때요? 직접 재산분 그딴 거 없어요.
그래서 하진날 태양이 움직이는 빨간색 이게 저기가 양인갑석의 대표적인 놈이라 하시면 되겠고요. 동지날 움직이는 저 파란색의 일주권이 마이너스 저기의 대표적인 놈이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북쪽안을 안 가셨어요. 자, 오늘 충분날 자정에 난중하는 그리고 천구의 적도에 있는 별 B를 봤습니다. 확인됐습니까? 네. 그렇다면 충분날이 3월 21일쯤 걸리겠는데요. 밤 12시니까 뭐 12시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제 3월 22일 되겠네요. 새벽 2시 쓸게요. 새벽 2시? 뭐 00시 했으니까 2시간 지났어요. 2시간 지났으면 일주 운동 시켜야 되잖아. 이해됐어? 일주 운동 2시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요렇게 해서 30도 갑니다. 여기에 B'로 와야 됩니다. 30도면 넘어갔네. 이게 45도. 그렇죠? 이 정도 가면 되죠? 그래서 프라임 가겠네요. 이해되시겠습니까? 맞습니다. 새벽 2시는 다른 색깔로 씁시다. 3월 22일 지나서 새벽 2시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와서 프라임 적었습니다. 이렇게 가면 무슨 행동을 했다고? 일주운동 했어요. 시간당 15도 돌려보니까 이만큼 돌아간 각도가 30도 돌았다 하겠다고요.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새벽 2시, 새벽 4시, 새벽 6시면 이렇게 와 있는 일주운동이 시계 방향으로 가게 되겠다고요. 이해됐습니까? 태양이 별자리 사이를 반시계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어느 손 움직임지? 왼손으로 갔어요. 일부러 왼손 체크 썼는데요. 적경이 증가되는 태양은 적경이 증가되는 이쪽으로 갔습니다. 별 자체의 적경은 바뀔 건 없습니다. 그런데 태양이 적경이 증가된 쪽으로 갔다면 예를 들어서 쌍둥이자를 생각해 봅시다. 6월 20일 한 달 전에는 태양이 먼저 떴습니다. 근데 6월 21일에는 태양과 함께 쌍둥이자리가 뜨고요. 7월 20일 되면 쌍둥이가 먼저 떠버립니다. 먼저 떠버린다는 뜻은 적경이 작아진 효과와 같네요. 별 자체의 적경이 바뀐 건 아니다. 태양이 적경이 큰 쪽으로 하는 거니까 태양보다 나중에 떴던 별이 태양과 함께 뜨고 태양보다 먼저 떠지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고요. 그래서 연주운동 방향은 별의 연주운동 방향은 시계 방향 동에서 남을 거쳐서 서로 가는 방향이 됩니다. 연주운동 방향이 태양의 연주운동 방향은 반시계 서에서 동으로 적경이 증가되는 방향입니다만은 별은 동에서 서로 갑니다. 그래서 한 달 지나서 4월 22일 새벽 밤 12시라 합시다. 4월 20일 밤 12시면 어디 와 있겠습니까? 근데요. 3월 20일 밤에 여기 있었잖아요. 네. 한 달 지났어요. 그러니까 B 더블 프라임은 요 위치에 와 있어야 됩니다. 맞듯 알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4월 20일 새벽 2시가 되면 요렇게 해서 B 더블 프라임 이렇게 쓰겠다고요. 역시 30도 더 가면 되겠네요. 이해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중간 단계 빼버리고 3월 20일 밤 12시에 했는데 한 달 하고도 2시간 더 지나면 어디 있겠니? 라고 한다면 연주운동 돌리고 이후에 일주운동 돌리면 되겠다는 거예요. 맞지 알겠습니까? 네. 다시 해볼게요. 동짓날 할게요. 태양을 몇 시 쪽에 박아놓을래?
18, 10방향에 태양을 박아 놓을래야 하겠다고요. 이해됐습니까? 새벽 3시를 찍어볼게요. 우리나라 그립다면은 밤 12시라면 우리나라가 이쪽에서 남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새벽 3시니까 이렇게 잡아서 남 방향 잡으면서 9시 잡으면 될 것이겠습니다. 확인됐습니까? 그림 이해되겠어? 이쪽이 동방이고 서방이네요. 동방향 적경 15시 방향에 저기 영도에 별 X라는 놈을 봤습니다. 확인됐습니까? 별 X는 적경 15시 저기 영도 청구적도에 있는 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딱 동점에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확인됐습니까? 네. 지평 좌표에 대충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90도, 180도, 270도, 청구적도 이렇게 그리겠네요. 지금 별 X는 어디 있다고? 동점에 별 X가 이렇게 있는 상황이에요. 확인됐습니까? 동지날 새벽 3시에 났습니다. 확인됐습니까? 동지날이 12월하고도 21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되냐? 두 달 지났습니다. 다 2월 21일 두 달 지났죠? 확인됐습니까? 두 달 지난 뒤에 새벽 3시와 2월 21일 새벽 5시 별 X의 위치를 X'과 X'로 표시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뭐 내가 뭔가 좀 해보시오 할 때 이걸 적고 있으면 안 돼요. 이걸 적어야죠. 이거 어느 세고 적고 있겠냐고. 난 여기다 답을 적으라는데 문제 적고 있으면 어떡해. 답을 적어야죠. 이건 나중에 얼마든지 뭐 사진이라든지 뭐든지 해서 보강이 가능한데요. 이거는 나중에 보면 내가 이미 답을 던진 뒤에요. 여기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내가 문제 던질 때 문제 적고 있지 말라고요. 답을 적으셔야죠. 여기 답을 먼저 내보셔야 돼요. 그런 뒤에 맞다 틀리다가 나와야 되는 거고요. 연춘동은 매 일로 따지면 1도 돌고 매 월로 따지면 30도 도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동진달 새벽 3시에 했는데 두 달 뒤에 두 달 지났으니까 60도 연준호 시가 됩니다. 이만큼 60도 가서 X' 있겠고요. 같은 시각이었어요. 반면 그로부터 2시간 더 지났잖아요. 30도 더 가겠네요. 이해됐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X 돌파한 위치가 와서 딱 남주겠네 하겠다고요. 그래서 만약에 질문 자체가 오늘 동지날 합시다. 동지날 새벽 3시에 동점에 있었던 어떤 별이 있었어. 네. 두 달 뒤에 언제 남중에 한다면 일단 두 달 먼저 때려놓고 남중 하는 때까지 일주일 정도 더 돌려야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네. 그렇다면 넉 달 뒤 합시다. 4월 21일이에요. 네. 언제 남중에?
라고 한다면요? 2달 더 60도 더. 넉 달 지나면 이렇게 가 있겠죠. 네. 또 60도 더 가서 그러면은 있겠죠. 210도. 그지 않겠어요? 새벽 3시에 이미 남주가 이제 한 2시간 지났네요. 네. 그럼 남주가려면 새벽 1시. 1시 이렇게 하면 되는 거라고요. 머릿속으로 맴맴 그리지 말라고요. 야 생각해봐 이쪽에 있잖아. 이렇게 수업할 수가 없어요. 알겠나? 네. 음료 좀 그만 처먹고 이씨. 이게 극장이야? 정해. 자, 우리나라에서 위도 37도입니다. X축 방위각 충주입니다. A 방위각이에요. 천구의 적도에 해당하는 저기가 0도인 놈들은 방위각 90도에서 떠서 방위각 270도로 이렇게 방위각이 변하게 되는데요. 방위각 180도일 때 Y축 고도축입니다. 천구의 적도인 놈들은 요게 그 지방 위도가 되니까 청구의 적도가 남중에 썼던 요 놈은 90 마이너스 위도가 됩니다. 그래서 요 남중에 쓸 때 최고 고도, 남중 고도는 90 마이너스 위도로 위도 37도를 주었으니까 53도를 찍겠습니다. 그러면 플러스 쪽에 있는 놈들은 또는 마이너스 쪽에 있는 놈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진 날이면 태양의 저기는 23.5도 더 북방구로 가 있습니다. 즉 플러스 23.5도가 되는 거예요. 하진 날은 방해가 90도보다 작은 쪽에서, 그래서 이놈은 북동 방향이에요. 북동방에서 떠올라서 방해가 270도보다 더 큰 쪽인데요. 여기는 북서방향이에요. 이해됐습니까? 춤추는 때 뜰 때 방위각과 질 때 방위 차이는 당연히 180도입니다. 하면 저기가 플러스인 놈들은 또는 하진달의 태양은 또는 쌍둥이 자리의 뜨고 지는 방위의 차이는 180보다 크겠죠. 그래서 남중에 쓸 때 남중 고도는 23.5도 더 올라갔네요. 76.5도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쪽에 있는 놈들은 뻔하게 여기는 남동이고요. 이쪽은 남서쪽이 되겠죠. 이렇게 일주권이 형성된다고요. 동지달의 남중고도는 여기서 또 23.5도 빠지네요. 29.5도가 되겠습니다. 하진날과 동지날 델타 H 남중고도 차이는 몇 도 나옵니까? 23.5도의 2배 47도만큼 나오겠습니다.
이해됐어요? 네. 정리해. 새 노트 했어. 새 노트 했어. 거기다 쓰지 말고 새 노트 새거 써. 왼쪽부터 쓰지 말라. 옆에 더 있어. 아이. 알겠어? 네. 적도 쪽은 어떨까요? 역시 방향과 고도축을 줄게요 했습니다. 춤추는 날은 정도에서 떠오른대요. 우리가 이 떠오르는 이런 각도는 90마이너스 위도예요. 일축권과 지면이 이룬 각도는 90마이너스 위도가 되는데요. 적도니까 90마이너스 위도하면 수직하게 떠올라요. 정도에서 수직하게 쭉 떠오르다 보니까 방향이 90도에서 안 바뀌고 쭉 올라가요. 최고 고도 찍은 거는 90도가 되겠죠. 위에 270도로 내려와요. 서점으로. 참고로 여기 천정이라는 이름을 쓰는데 천정은 고도가 제로인 놈인데요. 모든 방위각에서 올라오면 모두 한점 모이는 게 천정이에요. 따라서 천정은 특별하게 방위각 무조건 이 각도다 이런 건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하진날 태양은 어떻게 됩니까? 하네요. 우리나라에서는 하진날 남중고도가 제일 높았어요. 적도도 그럴까요? 적도는 남중고도 90도가 되지? 못해요. 하진날에. 춤추는 날에 90도 찍었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 북동방에 떠올랐는데요. 이렇게 갔죠.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남중고도 얼마 나온다고? 이제 남중이나 기준 그렇네요. 북쪽 방이니까 90에서 23.5도 빠집니다. 66.5도가 되겠습니다. 그럼 동지날은 어떻습니까? 한데요. 동지날은 이런 그림이 나올 수 있겠군요. 자, 우리가 90보다 작은 북도에서 떠 있는데 몇 도에서 뜹니까? 라는 것을 내가 소개하지는 않았습니다. 얘는 알 것 같습니다. 23.5도 차이 납니다. 90에서 23.5도 빠집니다. 얼마요? 76.5 66.5도가 되겠죠? 얘는 어떨까요? 더한 예, 90에서 23.5도를 더해 주십시오. 얼마요? 113.5 자, 아까 우리나라에서 뜰 때 방위각과 칠 때 방위각을 소개했습니다. 뭐 여름에는 180보다 더 크겠고 겨울에는 180보다 더 작아 이 정도까지 소개를 했는데요. 여기는 하진날 뜰 때와 동진날 뜰 때의 델타 H, 델타 A죠. 방위각 차. 하지 빼기 동지. 어차피 절대치 값을 취하면 되겠습니다. 몇 도 나옵니까? 47. 이게 47도 나오겠네요. 그럼 여기는 47도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뜰 때 하진날과 동진날. 어차피 동시 빼기 하진인데 원래는 이거는 47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당연히 크죠. 아니 작죠. 위도를 조금 올려볼게요. 위도가 66.5도를 찍어볼게요.
여기가 이제 우리가 북극권의 기준선 되는 놈입니다. 지평자국의 북동 남서 쓰겠고 폴라리스 받고 폴라리스가 이 정도쯤에 처박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 각도 몇 도 나온다고? 66.5도 나와요. 그럼 거기에 직각 잡아서 정도에서 점서로 주는 청구의 척도를 그릴게요. A. 어차피 방위가 90에 떠서 방위가 270을 주는 건 똑같아요. 방위가 180 찍었답니다. 남중했답니다. 남중고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남중고도 90 마이너스 위도가 됩니다. 23.5도가 됩니다. 청구의 적 또한 나란하게 일주권을 그려야 되는데요. 이 밑에 치면 밑에 여기 있어요. 이 청구의 적 또한 나란하게 하진날 어떻게 됩니까? 하면 딱 북점에서 또 올라가지고 북점으로 지는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23.5도 더 올리겠네요. 얼마요? 47도까지 고도가 올라옵니다. 그럼 동지날은요? 남점에 틱 한번 보이고 마는 거죠. 느낌 알겠어? 그러면 여기서 델타 H 델타야 A 방위가 뜰 때 방위 차이입니다. 하지 빼기 동지. 어차피 원래는 동지 빼기 하진데요. 신경 쓰지 말고 뭐 하지 빼기 동지 동 빼기 하지 합시다. 얼마 나옵니까 하면 이건 180도 차이 납니다. 그럼 여기는 47보다는 크겠고 180보다는 작겠군요. 예, 위도가 올라갈수록 그 차이가 커지게 되겠다고요. 이해됐습니까? 근데 그거는 어디까지입니까? 여기까지예요. 북극까지 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쪽에는요 동지와 태양이 떠요? 안 떠요. 그래서 북극에서는 저기가 양일 때는 항상 떠 있어요. 백야입니다. 물론 이것도 백야 되겠죠. 그리고 태양이 저기가 마이너스가 되는 즉 추분 이후부터 동지를 지나서 그 다음 춘분 될 때까지는 극야라 해가지고 지면 아래에 있습니다. 물론 이제 태양이 점광원이 아니기 때문에 낮에 조금 더 해 떠 있는 시간 또는 밝은 시간이 좀 더 깁니다만은 그건 뭐 크게 중요한 거 아니고요. 그렇습니까? 얘는 이제 방위가 개념이 없어요. 북점을 기준하는데 북극점에 가면은 이건 동사구 개념이 없잖아요. 그래서 x축 이건 시간축을 줄게요. 시간축을 주면서 고도 그림을 그릴 때 춘축은 날에는 태양이 이렇게 움직이겠습니다. 하진 날에는 23.5도의 고도를 가지고 이렇게 되겠고요. 동지 날은 어차피 지면의 아래 움직입니까, 그지? 뭐 그릴 거 없죠. 이해되셨습니까? 네. 일주권은 천구의 적도와 나란하다 했습니다. 따라서 얘네들은 지면과 나란히 움직이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되겠어요? 그러면 이거 외울래요? 그림 좀 그리시라고. 네. 내가 하진날 저기가 양인 값을 뭐 이런 것들 하면서 다 쓸 수 없어요. 그냥 빨간 줄로 한 거 쓱 끄고 말았다고요. 글자를 다 적으려면 너무 이 양이 많아요. 색의 의미를 부여하는데 내가 색의 의미를 부여하는 거는 하진날이면 또는 양이 적이면 플러스 값 빨간색을 쓰고요.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하진날 남주고도가
제일 높고 동시달 남중보다 제일 낮다 했잖아요. 네. 근데 적도에서는 어떻다고요? 충무가 제일 높아요. 네. 이랬어? 그러니까 뭐 위도 생각 없이 저기가 태양의 저기가 저 하진날 남중보다 제일 높지 이딴 식으로 공부하면 안 된다고요. 내가 과학 얘기할 때 뭘 했어? 풀로 다 얘기하랬잖아. 하진날 남중보다 제일 크고 동일날 남중보다 제일 작아요. 앞에 맨 앞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말이 있어야 돼요. 예. 또 북반구 중위도란 말이 있어야 돼요. 이걸